네, 차영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고 오셨는지요? 영어 1시간에 제가 다뤄드렸던 부분 위주로 최대한 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혹시 중간고사 때 그 준비가 부족했던 분들이라면 기말고사만큼은 역시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5과 내용이고요. 121페이지에 Nature,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s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저리 많이 떠들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오실게요. Nature is all around us.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It also provides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is called biomimicry. This term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s bios, meaning life, and mimesis, meaning imitation.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look at nature as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 They carefully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to learn how they work. As a result, they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네, 잘 들으셨죠? 그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도 필기인데 그 그림이 많아요, 교과서에.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더 공부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할게요. 자, Nature is all around us. 자, 자연은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죠. 주변 모든 곳에 있습니다. It impresses us. 자, 이것이 이제 impress는 이제 인상, 깊은 인상을 주는 거죠. 깊은 인상을 주다. 좀 화면을 크게 할까요? 엽. 네, 감동시키다. 이 정도의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깊은 인상을 주는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인상을 주고 감동을 시키느냐 봤더니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준대요. 근데 동사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supplies us. 우리에게 이번에 뭘 주느냐? 앞에 동사하고 비슷한데 supply A with B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supply A with B. 그러면 이제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모든 것을 준다고 하고 이 모든 것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접속사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 목적어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어렵진 않죠? 그 다음 동사를 보시면은 이번에도 provide A with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upply라는 동사 표시를 해드릴게요. supply A with B 그다음에 provide A with B 이런 식으로 이거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provide A with B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또한 자연은 또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준다고 했습니다. 영감을 불어 넣어준다. 왜 주느냐? 끊어놓고 to 부정사, 준동사 표시하고요. create things in a new way.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해내는 거. create.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영감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영감이냐 보면은 창조하는 영감이야. 이렇게 꾸며준다 보면 되겠고요.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is called biomimicry 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창조하는 행위인데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위가 하고 동사는 is called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based on은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준동사가 되면 되겠죠. 준동사에 ed가 붙었다? 그러면 분사, 형용사처럼 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꾸며준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드는 행위인데 무엇의 기초에서 만드는 거냐? 자연의 근거에서, 자연을 근거하고 자연을 기초해서 만드는 행위가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바이오미미크리라고 불러요. 자, 이게 이제 자연 모방,
자연 모방 기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동사를 잠깐 보면 이 call이라는 동사가 call A, B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비슷한 게 이제 name A, B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B라고 부르다. A에게 B라는 이름을 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가 지금 수동태로 됐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행위, B는 모방 이렇게 되겠네요. 자, the term is derived from Greek word bias, meaning life, and mimesis, meaning imitation. 자, 이 용어라고 말하는 거는 앞에 있는 자연 모방, biomimicry를 말하는 거겠고, 그다음에 동사가 be derived from 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뭐뭐에서 유래되다. 뭐 어디로부터 파생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인 바이어스에서 파생이 됐고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life,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 mimesi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리스어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imitation, 모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look at nature as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 자, 문장이 좀 기네요. 우선 건축가가 있는데 하고 이제 관계자가 열렸으니까 한번 볼게요. 동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자, 요 자연 모방이라는 것을 이용한 건축가라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동사가 look at이 보이는데 얘 요렇게 우선 표시를 해볼게요. look at as 해놓고 뭐라 쓸 거냐? A as B 이렇게 해볼까요? B가 이제 엔지니어까지 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럼 요런 같은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C, A as B 또는 뭐 consider 그죠? consider A as B regard A as B 다 비슷한 거겠죠. 자, 자연을 무엇으로 보고 자연을 무엇으로 간주할 것이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놀랄 만큼 성공적인 엔지니어로 바라보는 건축가라는 겁니다. 자연이 이미 먼저 인간보다 먼저 위대한 건축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자리 우리가 그 중간고사 이전에 마지막에 배웠던 어법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요 자리 ly 붙었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 그랬죠? 형용사, 부사 이렇게 된다 그랬죠? 얘는 이제 스텝 0입니다. 제로. 바로 뒤에 이제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오는 거지. 여기에 incredible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엔지니어라고 해놓고 다시 관계사가 열렸습니다. 한 번 더 관계사가 열려서 어디까지? 끝까지 가면 될까요? 우선 끝까지 한번 가보고요. 다시. 자, 이 엔지니어는 뭘 하고 있느냐? has come up with까지 동사를 보면 되겠죠. has come up, have pp를 쓴 거고요. 여기서 come은 pp 형태입니다. pp 형태. 그리고 동사 come up with는 뭐 생각해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해답 좀 더 자세하게 쓰면 해답 같은 것들을 해답 등을 찾아내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로 이제 produce의 뜻이 있어요. produce 생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때도 그 단어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에서 필기한 부분에서 단어를 같이 냈거든요. 예, 그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얘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낸다면 낼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 자연의 기술자들은 이미 뭘 성공했느냐? 답을 생각해냈다는 거야. 어디에서? To some of the problems. 몇 가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내놓은 애들이다 하고 다시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주어 동사하고 이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사 뭐 which 또는 대시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직면. face는 이제 직면하다잖아요. 직면하다. 이 자연의 기술자들이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와 건축가죠. 여기서 되게 잘 봐야겠네.
이 day를 잘 봐야겠네요. 이 day가 가리키는 것은 건축가죠. 그죠? 건축가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연은 이미 답을 해놨다라는 거지. 이건 잘 봐야겠네요. 자, they carefully study plans. 그래서 이 they도 마찬가지로 건축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들은 뭐 하고 있느냐? 자, 조심스럽다기보다 연구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세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식물과 동물과 other aspects of nature. aspect는 이제 측면이란 뜻도 있고 뭐 어떤 양상 비슷한 뜻이긴 하죠. 그죠? 단어로 바꿔 쓴다면은 측면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이드, 어떤 물체, 요면 조면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양상이라고 하면 어떤 다른 차원 같은 얘기니까 dimensio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자연의 다양한 어떤 양상들, 측면들을 바라보는데 왜 봐야 되느냐 봤더니 뭐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how가 오면 다 뭐라고 그랬죠? 명사 덩어리. They work.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이 자연의 어떤 다양한 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우고 그걸 이제 자신들의 어떤 건축 양식 아니면 기술 거기에 이제 집어넣으려 한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그죠?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y have been able to. 자, 이런 현재 완료 쭉 나와 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뜻만 보면 됩니다. 요 뒤에 뜻. 그죠? be able to 아닙니까?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습니다.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 어떤 혁신적인 방법들이 되겠죠. innovative, 죄송합니다.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그런 다음에 to engineering architectural challenges. 요 to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전치사.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 돼야 되니까 그 엔지니어링, 공학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학적 챌린지. 이게 이제 프로블럼의 뜻이잖아요.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인데요. 듣고 오실게요. The curving beauty of nature. The Sagrada Familia is an enormous church in Barcelona, Spain. Designed by the world-famous architect Antoni Gaudí, the chur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82, and Gaudí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in 1883. Believe it or not,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Some people love the Sagrada Familia, and others hate it. But nearly everyone is fascinated by its unique design. Gaudí believed that all architects should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He preferred the curves found in natural objects to the straight lines found in artificial ones. This preference can be seen in all his buildings, including the Sagrada Familia. Many parts of the church incorporate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For example, the church's spires are topped with spheres that resemble fruits. There are also turtles carved into the stone bases of columns, and spiral stairs that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s. 자, 잘 듣고 오셨나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The carving beauty of nature. 이 carving은 이제 곡선을 말하는 거니까 곡선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건축물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도 이제 사진 보시면 딱 한 번쯤은 사진으로 보셔서 직접 스페인 가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못 봤는데 자, Sagrada Familia라는 이름입니다. Sagrada Familia. 자, 요 녀석은 is an enormous church. enormous는 이제 huge, 거대한 이런 의미잖아요. 좀 더 큰 느낌, immense라는 단어도 있죠. 아주 거대한 교회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Designed by a world-famous architect Antonio Gaudí. 자, 요렇게 생긴 것들은 찾으시면 다 체크를 해 두세요. 지금 보시면은 Designed by the world-famous architect Antonio Gaudi까지 읽었을 때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에 동사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동사가 있습니까? 동사 보이지 않거든요. 자, 동사가 없다?
그러면 분사 구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지금 동사 아니거든요. 얘가 동사라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항상 이 뒷문장에도 동사 the church is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접속사가 없는 상황이죠. 주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인 건데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pp냐 아니면 ing냐. 왜 우리 준동사 이제 공부를 했잖아. 어법 다 공부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pp 그러니까 준동사 문제야. 그럼 준동사 문제 제가 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준동사 중에서의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형용사는 지금 요 괄호쳐 있는 요 부분에 이 모든 것이 형용사란 말이에요. 뭘 해야 되죠? 명사를 꾸며줘야 되죠. 그 명사 어디 있습니까? 주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명사로서 주어 자리. 그럼 여기 앞에 있는 designed 블라블라블라 거 다 이 교회 사그레다 파밀리아 이 녀석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designed 되었다 이겁니다. 설계된 요 정도로 해석할까요? 설계된 누구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우디에 의해서. 자, 이 교회는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prominent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런 단어들 나오면 즉각 외워주면 좋죠. 예, 바로 외워야 됩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유명한이죠. 유명한 well known 우리 이런 뜻도 있어요. 두드러진 뭐 현저한 눈에 잘 띈다 이런 말이죠. 네, 영어로 하면 noticeable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에요. The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82 and Gaudi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in 1883.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부분 어디까지냐면은 지금 읽은 부분부터 요 부분에 해당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내용 일치하기 되게 좋아요. 아니 그냥 막 던져주는구만. 네. 이렇게 하고 제가 냈으니까 뭐 이번에도 뭐 안 나오리란 법은 없죠. 네. 왜냐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뭘 했어요,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내용 일치하기 가장 좋죠. 내용 일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라. 뭐 어떻게 될 거기. 자, 놀랄만한 이 remarkable이라는 단어는 놀랄만한 뭐 앞에 있는 prominent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 놀랄만한이다라고 하면 exceptiona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외워두시면 좋겠죠. 예외적이다, 놀랄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센 게 이제 unique란 단어가 있죠. 너무나 독특한 거죠. 다른 게 이제 모방이 안 될 정도로 독특한. 자, 이 건물의 건설은 자,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은 언제 시작되었냐? 188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우디가 took over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took over responsibility 뒤에 이런 책임과 같은 단어가 오고 take over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인계하다 이어받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1882년에는 빌라르라고 하는 건축가가 원래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 돌아가셨는지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가우디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우디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일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건축물은 사그레다 파밀리아는 가우디가 처음부터 설계를 맡았습니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Believe it or not. 믿을지 모르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이게 아직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다 지어지죠. 거의 다 되었다고는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고 2026년인가요? 2026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완공이 예정돼. 이게 왜 그러냐면 가우디가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발 진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책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사라지겠죠.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 바뀌어야 돼요. 계속. 자, some people love Sagrada Familia and others hate it.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건축물 좋아할 거고 누군가는 싫어할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짝이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칠판에도 써드린 적이 있는데 some과 others, 여기 others 지금 대명사잖아요. 짝이 some, others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특정하지 않은 몇몇의 누군가가 있고 또 다른 특정하지 않은 몇몇의 누군가, 다른 누군가라고 표현할 때는 대명사 others를 쓰는 것이다.
예, 페어를 잘 맞춰 주셔야 될 거고 보시면은 누군가 우리가 봤을 때 와 그런 건축물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몇 년간 지어지고 있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셔도 140년이죠. 140년. 140년 넘는 시간이면은 거의 3세대가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계속 먼지 나면서 소리 나면서 뭐 조심하라고 하면서 근데 관광객은 밀려 터지면서 막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죠. 누군가 어떤 주민들은. 자, 그다음에 nearly everyone. 자, 여기 near는 부사입니다. 왜 부사를 써야 되느냐? 부사다. 그럼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everyone 명사 아닙니까? 명사 맞죠? 명사인데 이 every는 형용사거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는 everyone 앞에서는 부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뜻이 될 때,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느냐? 누군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fascinated by its unique design. 이 unique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제가 써드린 부분 remarkable.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좋든 싫든 간에 건물을 저 옛날부터 저런 디자인으로 건축을 했단 말이야. 너무 멋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합의가 된다는 거겠죠. 자, Gaudi believed that.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All architects, 모든 건축가들은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look to something. 이 something이라는 뜻이에요. something.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나아져야겠어.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다, 고려하다 요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look at이 아니잖아요. look to라고 하면은 생각하다, 고려하다. 근데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어.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preferred curves.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연구했냐, 뭐를 좋아했느냐 했을 때 이 curve, 곡선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곡선을. 근데 이 prefer 요 단어도 좀 표시를 해 볼까요? prefer 하고 여기 to랑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기를 하실 거면은 prefer A to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found in nature 이렇게 준동사죠? 이렇게 꾸며준다. 이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꾸며준다. 그럼 되겠네요. 자, 자연의 어떤 물체, 자연물에서 발견된 이런 곡선을 더 좋아해. 뭐보다 artificial ones. 이 artificial은 인공적인 거잖아. 인공적인 그럼 원 이거 했던 거죠? 뭐였습니까? 부정대명사잖아요.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어떤 거라 했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는 맞지만 같은 녀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다. 그럼 얘가 받고 있는 건 뭔데요? 얘가 받고 있는 건 뭐죠? 이 원이 받고 있는 게 뭐냐는 거지. 앞에 있는 object가 되면 되겠죠. object.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곡선은 자연물, 여기는 인공물 이렇게 되는 거니까 object를 똑같이 받고 있는 대명사지만 다른 녀석이다. 인공적인 거. 그래서 가우디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하느님이 만든 선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네,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우리가 왜 자연, 강물 같은 걸 봐도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연이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자연물 중에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this preference. 자, 이 좋아하는 것, 이 선호하는 것은 can be seen. 어디서 볼 수 있느냐? In all his building. 모든 그의 건물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 없습니다. 무엇을 포함해서 segregated familia. 요거를 포함해서 모든 건축물에서 볼 수가 있다. 그가 만든 many parts of the church incorporate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많은 부분, 교회의 많은 부분이 incorporate 했습니다. include의 뜻이에요. include를 썼으면 좀 더 쉬웠겠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형태.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야? 자연으로부터 온 이미지와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서 The church has spires and topped with spears that resemble fruits.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spire는 첨탑인데 우선 뾰족한 거죠.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그림이 보면 교회에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잖아. 이게 뭔데? spears니까 그죠? 이게 구잖아요. 구. 얘가 첨탑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탑이라는 동사가 물론 꼭대기라는 뜻의 명사도 있지만 탑이라는 동사가 put on 탑이 아이고 이렇게 쓰면 이상하지? put on top 꼭대기에 이제 올린다 이런 말이거든. 위에 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서 위에 놓다. 그런데 지금 동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놓여지다 이런 말. 첨탑을 올린 게 아니라 첨탑이 올려짐을 당하고 있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동그라미에 의해서. 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는 뭘 닮았느냐? resemble, fruit. 과일을 닮았다. 꼭대기에 과일을 닮은 구들이 첨탑 위에 있다. 이런 말. 첨탑 위에 있다. 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수동태. 자, there are also turtles carved into the stone based on columns and spiral stairs that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s.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거북이가 있는데, 자, 동사 이미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carved는 동사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carve가 이제 새기다이니까 새겨졌다. 새겨진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stone base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이 되는 초석이거든요. 초석. 어떤 건물의 가장 밑바닥, 어떤 기둥을 올리기 전에 그걸 말하는 거거든. 컬럼이 이제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들의 초석, 기둥이 올려진 그 그림 한번 보세요. 기둥이 이제 올려지게 이 초석. 여기에는 거북이가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1번이 거북이가 있는 거고 2번이 나선형 계단이 있는 거고 이 나선형 계단은 또 뭘 닮은 거냐면 해양생물, 바다생물의 껍데기를 닮았다. 껍데기를 닮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듣고 오실게요. Perhaps the most impressive feature of the Sagrada Familia is the ceiling. Gaudi designed the columns inside the church to resemble trees and branches, so visitors who look up can feel as if they were standing in a great forest. The light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all over the ceiling even resembles the light beaming through leaves in a forest. These tree-like columns are not just for decoration, though. Inspired by trees, Gaudi gave the columns a single base that splits off into branches near the top. This allows them to support the roof better by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uperiority of natural forms, he was able to design a building that is both beautiful and functional. 자, 1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the most impressive feature of the Sagrada Familia is the ceiling. 자,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인상적인 특징은 뭐냐? 동사 천장입니다. Gaudi designed the columns inside the church to resemble trees and branches. 잠깐 끊어볼게요. 자, 디자인. 이 디자인이라는 동사는 외워두시면 좋은 게 이게 이제 build, make 다 이거 다 같은 단어로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design, make, build 이렇게 하면 독해 빨라집니다. 자, 뭘 만들었습니까? 기둥을 만들었는데 교회 안쪽에다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담도록 만들었어. To resemble trees, 나무를 닮고 나무의 가지를 닮았으면 좋겠어. 해놓고 컴마 찍고 so 나왔거든요. so that 이 대시에 지금 생략이 된 건데 결과를 보여주는 접속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 who look up 여기까지 끝나겠네요. 동사 또 나왔으니까 위를 쳐다본 걸 이렇게 쳐다보면 관광객이 위를 쳐다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하고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요. as if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자, as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as if 가정법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인데 것처럼 이런 뜻인데 우선 해석부터 할게요. 마치 뭐인 것처럼 느낄 수 있냐면 they are standing in a great forest. 엄청 커다란
엄청 방대한 어떤 울창한 숲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울창한 숲에 서 있는 것처럼 들어갔더니 기둥이 다 나무이고 그 위로 갈수록 가지가 이렇게 뻗쳐진 거예요. 마치 숲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근데 진짜 숲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숲속에 없는데 숲속에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요거를 좀 이제 이렇게 문장을 좀 써볼게요. 요거는 좀 필기를 해볼게요. 좀 화면 크게 하고 써볼게요. He acts as if he were an actor. 이렇게 한 문장. 그다음에 똑같이 쓰고요. 요 동사 자리에 as if 동사. 여기 과거 동사를 썼는데 이 자리에 이번에는 had been을 한번 써볼게요. had been.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른데 자 어떻게 다르냐. 자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가 연기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as if 뒤에 이 동사 여기 요 화면 보시면 요 과거 동사를 쓰느냐 과거 완료를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근데 기억하실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가정법일 때 would have pp 기억나세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조동사에 had pp 원래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자리인데 had pp가 왔다. have pp가 왔다. 이거 잘못 썼네. had pp. had pp? 얘는 여기 그러니까 다시 자 가정법이 있는데 가정법 과거를 쓴다는 얘기는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쓴다는 얘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해석해 보면 얘가 지금 배우냐 아니냐 이거예요. 배우 아니죠. 배우가 지금 아닌데 그는 현재 지금 말하는 현재 보여지는 이 현재 모습 현재 내가 봤을 때 배우인 것처럼 행동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he acts 현재 지금 행동은 하고 있거든. 근데 as if he had been actor라고 해버리면 그는 과거 한때 되게 잘 나가는 배우였던 것처럼 행동하더라. 현재 행동에 이런 의미가 돼요. 약간 선생님 크게 뭐 이렇게 막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시간의 차이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 어떤 자기가 나 과거에 좀 잘 나갔었어 요 정도의 의미일까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걸까요? 뭐 그런 건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그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관광객은 방문객은 느낄 수 있어. 지금 너희가 가도 느낄 수 있는데 마치 뭐인 것처럼 지금 내가 열대우림에 있어 울창한 숲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해석만 하면 되지 제가 막 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서술형 내도 내가 채점하기 싫어하는 것들은 안 된다. 기억해라. The light. 자 대시 열렸을까?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있는 데까지 찾아보면은 even resemble 여기 보이네요. 동사 여기 있으니까 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뭐 하고 있느냐? 들어오고 있다 이거지. 어딜 통해서? Small hole all over the ceiling. 천장에 작은 구멍들이 또 있대요. 자 얘가 뭘 닮았냐면 빛을 닮았다. 끊어놓고 자 그 다음 beaming through leaves in a forest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beam은 비추다 라는 뜻인데 비추다 또는 명사로는 빗줄기란 뜻도 있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엉망이네. 빗줄기 동사로는 비추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딜 통해서 우리 이렇게 나무 보면은 나무 그러니까 되게 무더운 날에 나무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한데도 이렇게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 나무 잎 사이사이마다 빛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표현했다는 겁니다. 천장에 있고 작은 구멍들이. 그러니까 140년이 걸리죠. These tree-like columns are not just for decoration though.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냐 했더니 그렇진 않아요 라고 하네요. decoration 장식이니까
단지 장식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though 이렇게 쓰면은 뭐 하지만 앞문장의 내용에 약간 뭔가 뭔가 첨언을 하려고 하는 느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안 떠오르네. 지금 제가 아침에 일찍 찍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표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뭐요? 무슨 색으로 해야지 까먹었네. 요거 inspired 역시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의 커다란 형용사 꾸며주는 거는 주어를 꾸며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영감을 받은 거야. inspiring 하면 안 돼.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가우디가 기둥에다가 뭐를 줬냐 이거죠. 기둥에다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싱글 베이스를 줬다. 하나의 뭐를 줬다? 토대를 주었다. 토대라고 할까? 그리고 이 토대는 뭘 하고 있냐면 다시 splits up its into branches near the top. 자, split up 하면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자, 천장으로 가면 갈수록 꼭대기로 가면 갈수록 나뭇가지로 갈라.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데 이거 그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교과서를 안 보고 있어서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마치 나무 기둥처럼 보인다는 거고 천장으로 갈수록 이렇게 브랜치가 갈라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뭐 다른 옆에 기둥도 이렇게 되겠죠. 자, this allowed them to support the roof better by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자, 그럼 이게 그냥 무조건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위에서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뭘 가능하게 하느냐?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니까 자, 요것이 그것들 댐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대명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죠. 댐이 가리키는 거는 여기는 기둥들이지. 기둥들에게 뭘 가능하도록 하느냐? 지붕을 더 잘 지지하도록 한다 이거지. 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분배함으로써 its weight 그 무게 천장의 무게를 evenly 균등하게 그러니까 커다랗게 두 개만 해서 천장을 받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뭇가지들이 해서 이렇게 받치면 무게를 좀 더 잘 지탱할 수 있다. 이런 공학적인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uperiority of natural forms. 접속사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superiority 하면은 우월성이죠. 반대말은 뭡니까? 열등감, 열등함 이런 거잖아. inferiority, 열등함. 반대말. 반대말 찝어주면 감사해야지. 그렇지? 또 나올 수 있잖아. 자, 자연의 형태의 우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수 있었느냐? 디자인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빌딩을 만들 수 있었느냐? both A and B네요. 아름답고 또 기능적인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기능적인 측면이 어디에 있다? 요 앞문장. 요게 기능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름다움만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우선은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